안녕하세요. 이군의 주식 사냥입니다. 자, 어제 코스피가 급등을 했습니다. 5% 이상 급등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갈 확률이 조금 더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 전쟁이나 부분들이 아직 끝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지금 전쟁보다 더 중요한 거는 호르무즈가 봉쇄가 풀린 게 아니죠. 호르무즈가 어제 공격을 당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트럼프가 지금 이 프로젝트 프리덤인가요? 거기 동참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호르무즈로는 유가가 아직까지 불안한 상황들. 유가가 지금 100불에서 110불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직도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전고점 돌파할 수도 있고 전쟁이 어쨌든 끝나는 기미가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좀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뭐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금리 인상도 최근에 거론됐다고 합니다. 부총재, 한국은행 부총재가 금리 인상도 한번 해야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 다음에 반대로 미국은 뭐야? 금리 인하를 못 하고 있어요. 동결하고 있죠. 파월 의장이 퇴임은 하지만 금리 인하를 지금 지금 쉽사리 못하는 상황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지만 지금 뭐가 다 메꿔주고 있는 거죠? 바로 AI. AI가 이 모든 거를 막아주고 있어요. AI가 모든 거를 이거를 다 상쇄시킬 만한 AI의 이 투자가 이 모든 걸 상쇄시켜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4월 30일 날 위기가 올 뻔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미국의 빅테크 4개 기업들이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뭐 구글, 메타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 실적이 다 좋게 나왔고 또 AI 투자를 더 늘리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4월 30일 날 이런 AI 투자를 더 해야 될까라는 측면에서 회의적이었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가 박살났을 수도 있는데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여전히 AI 투자를 늘리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I 투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나라 반도체 업황도 여전히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지금 AI 수요가 늘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전제로 AI 반도체 투자도 계속 늘 수 있다. SK 최태원 회장도 만나는 사람마다 뭐 반도체 달라 이런 얘기를 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모두가 뭐가 다 AI가 다 이 모든 악재를 다 커버 쳐주고 있어요. 커버 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AI에서 반도체,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관련주, 또 여기 전력기기, 전력 인프라 관련주, 이게 계속적으로 힘을 받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런 흐름들이 뭐 중간중간에 뭐 악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노출되면서 단기 하락은 나오더라도 다시 이거를 고점 돌파하고 다시 올라가는 상황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대신증권 리서치인데요. 대신증권에서 이경민 이제 전략가분께서 이제 쓰신 내용인데 요 중에서 좀 특별히 봐야 될 건 뭐냐면 여전히 코스피가 선행 PER이 8배 아래라는 거예요. 지금 한 6, 7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7 정도 되네요. 7. 7 정도 되기 때문에 여전히 코스피는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은 상황들. 그래서 PER 9배인 8,300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8,000선까지는 모르지만 7,000에서 8,000선까지는 어쨌든 트라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맞서 AI 투자가 확대되면서 계속적인 반도체 실적이 돼서 올라가게 되면 결국엔 PR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단순하게 이 차트적인 지표로 봤을 때도 지금은 그렇게 과열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실적 기반의 어떤 PER로 봤을 때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는 맞다. 근데 뭐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전쟁과 또 호르무즈 봉쇄 또 최근에 HMM의 이 피격 사건 그다음에 뭐 유가에 대한 불안전성 그다음에 뭐 미국의 어떤 이 여러 가지 정치적 불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노출되면 일시적 급락을 하더라도 오히려 그런 급락 시 눌림목이 나왔을
때 매수하는 기회로 또 삼아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이 반도체, 전력기기, 데이터 센터, AI 관련 인프라 관련주들이 여전히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쪽에 우리가 포커스를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 지금에서 뭐 따라붙는 삼성전자 따라붙는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부담은 돼요. 특히 SK하이닉스도 150만 원 근처까지 이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 올라간다는 측면으로 봐야 되냐? 올라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따라붙는 건 조금 리스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반도체 쪽보다는 차라리 반도체 이외의 종목으로 좀 보든지, 아니면 이제 반도체의 어떤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 데이터 센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 뭐 전력기기도 아직 안 올라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에너지 관련주도 이제 부각받을 수 있는 것도 제가 말씀드린 종목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을 조금 보는 게 여전히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좀 코스피의 강한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시가총액이 확대되는 만큼 그 시가총액이 확대되면서 반도체 중심으로 끌어가는 장세가 조금 주변으로 좀 파생이 될 수 있는,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이런 것들이 AI의 이 부분 너무너무 지금 좋은 상황이고, AI 투자를 계속 하겠다는 게 지금 빅테크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전쟁이 끝날 거라는 이 방향성 자체, 이거는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성이 만약에 이제 훼손이 된다, 이러면 또 증시가 꺾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끝날 거라는 방향성 자체가 꺾이거나 조금 지연된다 그러면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러우 전쟁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뭐 끝날 수 있냐 마냐 얘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이제 3년, 4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처럼, 이란 전쟁이 뭐 트럼프가 어쨌든 뭐 중간 선거도 있고 자신의 어떤 뭐 또다시 뭐 대통령 선거에 나갈 거라는 뭐 그런 것들이 있다면, 무조건 트럼프는 상반기 안에는 끝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다르긴 하지만, 이게 어쨌든 한 나라 전쟁이 지속이 된다고 하면 이 우리나라에도 어쨌든 비용 증가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이 타격을 받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올라가는 데 있어서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들, 그러니까 PER도 요새 올라가는 상황에서 비용이 증가하고 어떤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있다고 하면, 결국 이제 증시 자체가 피로가 누적돼서 결국 한 번에 또 강하게 꺾일 수 있는 상황들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전쟁이 어쨌든 간에 빨리 마무리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이 솔직히 마무리 지금 돼도 유가가 급락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인프라 자체가 상당히 지금 파괴가 많이 됐고 훼손됐기 때문에, 당장에 뭐 갖추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유가가 뭐 폭락을 하거나 이럴 확률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여전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이 5월 추천주 종목군들이 지금 하루 만에 뭐 수익이 또 강하게 많이 나는 것도 있었어요. 뭐 아진엑스텍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또 갔고요. 또 에너지 관련주도 실적이 되게 좋았고, 원전도 급등했고, 또 핵융합, 서울반도체 괜찮았고, 조선 관련주가 좀 처지긴 했는데 어쨌든 뭐 반도체도 괜찮았고 해서 여러 종목군들을 보시는 전략이 여전히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특히 가져보고요. 지금 반도체 전력기기 너무 사고 싶은데 너무 늦은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 생각에는 로봇 관련주가 좀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로보스타라든지 여러 가지 로봇 관련주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 종목군들을 보는 게 맞아요. 왜냐면 로봇이 결과적으로 AI와 영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로봇 관련주가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들이 저는 조만간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가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당장은 안 올라갈 수 있어요. 좀 처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기회에서 모아갈 수 있는 거는 바로 로봇 관련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여전히 이제 에너지 관련주든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이제 좀 시장에서 아직 관심 못 받고 있는 것들이 핵융합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진 파워라든지 또 뭐 비트로테크 이런 기업들, 그다음에 뭐 모비스 이런 기업, 모비스는 테마주니까 그런 기업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수소 관련주는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 비나텍이나 뭐 두산피어에서 좋은데, 그다음에 위코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상황들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올라가지 못했던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가 정말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지금 이 삼천당에 이어서 에이비일 바이오도 이 OS, 그러니까 전체 생존 기간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그 오염이, 데이터가 오염이 되면서 약간 시장으로부터 약간 신뢰를 좀 잃었던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근데 제약바이오도 이제 관심을 가져봐야 돼.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5월달에 뭐 아스코 미국 임상 종영 학회도 있기 때문에 좋은 데이터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또 긍정적인 평가 주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큐로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카티 치료제 국내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다음에 퓨처캠도 이 전립선암 치료제 그것도 이제 신약으로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긍정적인 어떤 이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좌절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HLB가 중요한 것 같아요. HLB가 정말 그 7월 안에 이제 그 리버스나립과 캄넬리주맙의 이 병용요법이 미국 FDA로부터 CMC까지 통과가 돼서 이제 공식적인 신약으로 좀 등재가 되면 그때부터 제약바이오가 훨씬 더 이 강하게 또 전환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뭐 HLB가 뭐 좋다 마다 이거 떠나서 정말 HLB라는 기업 자체가 간암 신약을 승인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어제까지 뭐 기술 수출만 했었고, 뭐 제네릭이나 또 뭐 바이오시밀러만 이제 만들다가 유한양행이 신약을 뭐 결과적으로 이제 뭐 만들었다 하지만 유한양행도 자체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오스코텍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이제 임상을 이제 미국의 이제 얀센과 같이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사실 유한양행도 이 신약을 자기네들이 직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로열티를 받아먹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온전히 이제 우리나라의 신약 FDA 승인이 됐다는 거는 좀 기쁜 일이긴 하지만 사실은 거의 권리 대부분은 미국 얀센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의미가 있지만 뭐 조금은 아쉬운 부분인 거죠. 근데 HLB는 모든 직판을 HLB가 하면 되는 거예요. HLB 자회사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온전히 HLB가 다 수익을 이제 거머쥐는 상황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더불어서 영업이익 자체도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상업화가 돼서 이제 인지도가 올라가게 되면 HB에 대한 이 기대감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FDA 승인만 받으면 사실은 뭐 이런 우리나라 정말 최초의 직판 신약이 되는 거고, 판매가 우리나라 자체 신약이 되는 거고, 또 신약이 승인되면 이제 국내외 유수의 증권사들도 이제 본격적인 커버리지를 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간암이라는 것 자체가 약물이 많지가 않아요. 신약물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 뭐 옵디보 여보이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이제 FDA 승인을 받고 있긴 하지만 효과적이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되면 상당히 제약바이오에서는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HLB가 정말 좀 올해는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바람은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제약바이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 HLB의 이 통과로 인해서 정말 제약바이오가 좀 더 희망을 더 갖고 한 줄기의 빛과 희망의 더 길로 가서 더욱더 제약바이오가 계속 올라가는데 어떠한 이정표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오스코텍이나 지아이 이노베이션도 좋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물론 뭐 사실 제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상반기에서 좀 주목해봐야 될 건 티슈진, 코오롱 티슈진, 알지노믹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근데 에이베바이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의미가 있을 거라고 판단했는데 이 데이터 오염이 돼서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이제 너무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을 좀 더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HLB가 좀 성과를 잘 냈으면 좋겠다는 어떤 좀 희망을 좀 가져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군들을 여러분들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은 내일도 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7,000포인트 돌파를 뭐 내일 뭐 조정을 설사 받더라도 뭐 이번 주 안에는 7,000포인트는 무조건 거의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제 7,000포인트 돌파 이후에 어떻게 갈 것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그다음에 AI 수혜를 받는 뭐 전력기기,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그다음에 뭐 AI 뭐 인프라 또 관련주들, 이런 것들을 좀 잘 보는 그런 전략을 쓰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